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내내 포털 실검 상위에 올라 있었어요. 뭐 새 별명도 하나 얻은 것 같고 혼수성태. 어제 사실은 TV 토론에서 정말 고군분투를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였어요? 먼저 이정열 전 판사부터. 저는 방송 자체를 보진 않았는데 네네. 일단 김성태 원내대표 이야기 전에 이제 패널 구성이 너무 불공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요? 보수 진보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 쪽 하나도 없고 뭐 진보 쪽이라고 해서 이제 유시민 전 장관하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나오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정의당원들이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정부 국정에 대해서 디펜스를 잘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정에 대해서 디펜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쪽이 옳은 길이고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고 실제 그분들은 국정에 대해서 전혀 책임질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분들인데 네. 오히려 당시 토론의 제목이 2018년 한국에 대해서 논하는 거였기 때문에 뭐 좀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얘기를 하든 어떻든 간에 국정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 나와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보수 진보 2대2로 해가지고 하면서 그 균형이 깨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시각이네요. 김세인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네, 전 자유한국당에서 이 토론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 선거 토론회 때도 4차 토론회를 JTBC에서 했는데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중간에 물론 조금 농담이 섞여 있는 말이겠지만 안 하고 싶다 토론 집에 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JTBC 같은 언론의 시청자 중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별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토론에 나가서 굳이 잘할 필요도 별로 없는 것이고 다만 그쪽 계열 정치인 중에서는 이제 JTBC 같은 매체를 시청을 하는 좀 개혁적이고 젊은 유권자들한테는 김성태 의원이 좀 낯이 익은 캐릭터죠. 그래서 좀 연예인처럼 나온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무성의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고군분투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예인이라는 게 무성의하지는 않죠. 하나의 쇼인 것인데. 그리고 이제 곤란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성태 의원의 모든 것들이 다 소신인가 이것도 의문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서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곤란한 거는 곤란한 대로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변호사님.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너무 좀 가혹한 비난이나 비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그 패널들이 보면 유시민 전 의원이나 노회찬 의원의 경우에는 농객으로도 워낙 유명한 분이고 소위 말해 이제 말빨이 굉장히 센 분들이고 자기들만의 이제 그 논리도 뚜렷하고 이런 그 이론도 뒷받침이 잘 돼 있는 분들에 반해서 박영준 교수도 그 보수 쪽에서는 그런 인사 중에 한 분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김성태 의원의 경우에는 이론이라든가 논리에 해박한 분은 사실 아니에요. 이분은 그 한노총 출신으로 해서 이제 투쟁 경력이라든가 이제 물론 삼선을 하면서 의정의 그 경력들은 많지만 앞서 이제 소위 농객으로 그렇게 논리 싸움이라든가 하기에는 좀 그 열세인 면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의 지금 이렇게 당하는 모습이 어쩌면 보수당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요? 이게 이제 그 논리라든가 근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라든가 아랍에미리트 그런 얘기도 그렇고 그것이 이제 위안부 합의의 경우에는 당시 그 체결했던 사람들의 속내 얘기를 들으면 본인들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국민 감정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을 따라서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정권은 편하죠. 이거 그냥 중대한 흠결이다라고 파기 선언하고 그다음에 정말 결말을 언제 낼 건지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는 협정을 해내겠다라고 하면은 그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검증을 해볼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파기 선언을 하고 차일피일 미뤄가면서 국민 감정에 맞춰서 하겠다라든가 피해자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그 논리들 이런 명분을 이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명분을 이길 만한 근거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예. 뭐 앞서 이정열 그 판사님도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정을 책임졌던 쪽하고 그런데 지금 뭐 유시민 의원이나 전 의원이나 노회찬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책임질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비판하기는 쉬운 위치이지만 책임을 지고 뭐 얘기하기에는 또 쉽지 않은 주제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김성태 대표가 좀 말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 위안부 합의 문제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죠. 김성태 원내대표는 위안부 합의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그 조치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논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조금 전에 이제 이 변호사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없고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문제점이 뭐냐면 일관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제 토론에 나와서 이제 위안부 협상을 파기한 거에 대해서 뭐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대선 때 뭐 예를 들어 3월경에 보면 홍준표 당시 이제 그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이 전 정권에서 했던 12.28 위안부 합의 이거는 외교가 아니다. 뒷거래다. 그 뭐 재협상 할 것도 없고 협의 대상도 아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합의를 파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홍준표 대표가 그때 당시에 발언이 잘못됐다거나 생각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아직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럼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면 지금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지 달랐던 것인지 하나 좀 좋게 보자면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 원래부터 자유한국당이 있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나갔다 들어왔잖아요. 네, 그 사이에 못 들어나. 그러니까 그래서 입장이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잠시 몸담았던 바른정당에서는 어땠느냐. 유승민 대표도 지난 5월 달에 유세 중에 뭐라 그랬냐면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를 반드시 재협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뭐 이렇게 통틀어서 보수의 입장이라고 하기는 그럴 것 같고 오히려 보수 쪽의 입장은 위안부 협상 파기가 맞다라는 게 아직까지 일관돼 있는 걸로 보이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독자적인 견해가 아닐까. 아니 근데 뭐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걸 뭐 파기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그걸 분명하게 얘기는 안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 관해서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일관성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쉽게 말해서 외교 기밀을 빨리 깼다는 거 30년 동안 간직해야 되는 거를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러고 나서 결국 재협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그건 또 대답을 안 했죠. 잘 안 했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홍준표 대표 입장이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의 없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홍 대표. 근데 이게 지금 아랍에미리트하고의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 왜 갔느냐 아랍에미리트를 하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슬쩍슬쩍 이제 청와대에서 흘리는 것이 이면 합의가 있었다. 뭐 아니면 전 정권이라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정권에서의 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면서 이게 다 드러났을 때 한국당이 뭐 감당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랍에미리트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전 정권에서의 어떤 외교적으로 뭔가가 있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청와대도 국익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전에 있었던 그 뭔가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위안부 합의하고는 뭐 그 대응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는 국익 우선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고 지금
그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물론 뭐 대선 때의 공약도 있지만 이것이 뭔가 국민적 감정을 건드리는 그 국민 감정과 굉장히 많이 결부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 당시에도 협정 당시에도 좀 조금씩 뭐 그 소녀상이라든가 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뭔가가 뒤에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좀 그 파기를 선언하더라도 일본의 대응이 그렇게 그 치명적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건드는 거 아니냐라는 파기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양 그 합의에 대해서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아랍에미리트와의 관련해서 네. 그렇다면 대응 태도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이 의도 자체가 좀 책임감이 좀 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런 표현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좀 더 쉬운 쪽에서 좀 국민 감정에 더 영합하는 그런 그 대응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면에서 저는 좀 찜찜하다는 거죠. 이 정권에서의 태도도. 김세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지난 정권 때 외교적으로 흐트러진 부분에 대한 정리라는 뭐 일관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결국에 사실은 자유한국당 입장이 난감하다고 봐야 됩니다. 현 정부보다. 현 정부는 출범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잘못된 합의에 대해서 조금 외교적인 손실을 감내하고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여론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어서 예.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이제 난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 위안부 합의 문제가 정치 투쟁에서 전면화될수록 지금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히 힘들어지는 그래서 뭐 무턱대고 또 파기하자고 힘을 모아주기에도 그러면 정부로 힘이 실리는 모양새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기도 어려운 것이고 제가 그냥 극명한 하나의 상황을 가정을 해보자면 만약에 외교적으로 그냥 파기하는 것이 어려워서 네. 만에 하나 문재인 정부가 국민투표에 묻힌다라고 네. 하는 걸 결심한다. 그러면 저는 자유한국당 거의 노이로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좀 난감해지겠죠. 네, 그게 또 지방선거랑 같은 날 한다거나 네, 지방선거 전에다가 하게 된다면 잘못하면 이제 친일 정당이 되는 것이고 예. 거꾸로 협조를 해줘도 정부 위주의 프레임에 합세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예. 그게 뭐 그 편린이 드러난 것이 김성태 의원의 토론 자세라고 봐야 되겠죠.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 그 아랍에미리트 관련해가지고 예. 말씀하신 하나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일본과의 그 위안부 피해자 성노예사 관련 그 합의하고 이 아랍에미리트 관련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일단은 하나는 지금 아랍에미리트 관련해서는 전전 정권의 범죄 행위가 개입돼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뭐냐면 당시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군사 지원을 임명 계약으로 넣었어요. 근데 거기에 무기 수출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통상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무기 수출이 리베이트가 딸리는데 네. 그거 누가 가져갔냐. 왜 그동안 그러면 그렇게 이거 조사해야 된다 운영위 소집도 하고 그렇게 나갔던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에서 갑자기 조용해졌느냐. 예, 저 이게 조금 의아스럽다는 겁니다. 아까 이 변호사님 또 의아스럽다고 하셨는데 네. 그다음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국익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 지금 군사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 바로 옆에가 이란인데 그렇죠. 시아파 순위파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큽니까? 근데 우리가 오히려 아랍에미리트도 중요하지만 이란 가서도 돈을 벌어야죠. 예, 엄청난 시장인데 거기를 적으로 돌릴 수 있거든요. 이걸 예. 그대로 공개했다가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국익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 참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의 원전을 팔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란 시장에 들어가는 건 좀 요원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군사 지원 같은 걸 약속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고 단순 비즈니스 문제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예. 지금 군사 문제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따른 무기 거래 문제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중동이 말씀하신 대로 뭐 순위파 시아파도 있고 이스라엘 문제도 있고 굉장히 예민한 지역이기 때문에 뭐 그 외교를 잘한다고 하는 선진국들 봐도 이 중동과 관련돼서는 힘들죠. 각 정권마다 뭐 결과적으로 보면 실책이 되는 거고 그게 나중에는 뭐 엄청난 피해로 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론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할 일은 아니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중동과 관련돼서 이제 이거는 아마 그 청와대나 뭐 국회나 다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국익과 관련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공개적으로 뭔가 건드는 일은 하지 말자라는 좀 암묵적인 서로 간의 그 합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거기에서 청와대가 비공개로 해서라도 좀 국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설명이라든가 어떤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있다면 더 좋겠다 싶은 거죠. 저는 뭐 현 정권에서는 전 정권 탓을 하고 또 이 뭐 자유한국당은 또 현 정권 탓을 하면서 서로 정권 탓하다가 뭐 이런 것 그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그 뭐 리크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그 자꾸 단편적이더라도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정말 국익에 이것이 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좀 서로가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JPMB 이렇게 아주 잇따라서 하루에 예방을 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두 분과의 대화 내용을. 일단 대화도 대화지만 네. JP나 MB와의 만남 자체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분명한 의도가 있겠죠?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보수로 탈바꿈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전의 인물들에 기댄다는 것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충청도 지역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의 전략이 별로 없어요. 지난 총선 때도 그쪽에서 패배를 했고 또 충청도 지역도 일종의 범수도권화되면서 좀 민주당 우위의 지형으로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충청도를 대표했던 JP를 찾아가서 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농담조로 나오는 얘기는 또 홍 JP잖아요. 홍 JP. 홍준표 제2의 JP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MB하고는 차별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가는구나. 같이 손잡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근데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도 선을 긋는 것이 좋을 텐데 그러기에도 이제 힘든 사이가 돼버렸다. 운명 공동체임을 시인했다. 예, 어떤 대화 내용을 나눴든 간에 그 만남을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그냥 구보수에 기존의 구보수층을 안고 그냥 가는 그런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걸 또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이정열 판사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역으로 한번 앵커께 한번 질문을. 저 오늘 말수를 줄이겠다고 그랬는데 왜 또 아니죠. 홍준표 대표가 저기 좌파 정권이 서니까 SBS를 뺏겼다고. 뭐 그랬더라고요. 그 지금 졸지에 저기 소유권의 객체가 되셨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아니 뭐 지난번 대선에서는 뭐 집권하면 SBS를 없애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없어지는 거에서 그냥 뺏긴 걸로 만족하시죠? 아니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거는 분명하죠. 홍준표 대표도 아까 이 변호사가 말씀하셨나요? 분명한 데이터와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큰일 났다. 근데 이제 이런 일련의 이제 그 방송에 뭐 파업이 딴 얘기하다 말할 기회도 뺏겼잖아요 지금. 이제 먼저 하세요. 지금 이제 뭐 좌파 정권 이런 얘기가 자경화가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좌담에서 나온 거는 그 개헌 특위의 자문위에서 나온 그 개헌 뭐 자문 공고안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데서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든가 자유시장 경제 이런 용어들이 다른 용어로 대체가 되는. 근데 그게 단순히 표현법의 변경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헌법 원리와 이념 우리의 뭐 체제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우려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방송 얘기가 나온 거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고 그래서 인적 청산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더라도 중립적인 방송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토대 시스템을 만들기보다는 뭔가 내 사람 안치기로 보이는 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의 표현이 이제 뭐 홍준표 대표 특유의 이제 그런 거친 표현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제법 된다는 것도 좀 그것도 틀리지는 않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이정열 이사로 돌아가세요. 저는 달리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데 동의합니다. 저 어떤 맥락이나 논리나 컨텐츠 없이 하신 말씀인 것 같다. 아니 근데 분명히 JP와 MB를 이렇게 차례로 오늘 새 벽두에 예방한 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 일단 아까 김수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층 결집이 아닌가 싶은데 하나 이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지금 이제 개헌 관련해가지고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같은 경우에 이제 국민을 설득을 하질 않는다.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지금 지난 그 예산안 상정 때 예산안을 제출할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시정연설에 보면 먼저 국회에서 해달라는 네.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설득을 해야 될 거는 설득해야 될 주체는 이 정부나 청와대가 아니고 국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그 처음 얘기하기를 연말까지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게 야당 쪽 주장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그 급하게 갈 게 아니라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까지 한꺼번에 하자는 거였고. 네. 근데 지금 이거 관련해 가지고 김성태 아까 얘기 나왔던 김성태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 약속도 안 지키고 6월 달까지 안 하겠다는 이런 게 과연 이런 국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개헌을 미루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헌법을 바꾼다고 하는 게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 헌법 이념이라든가 체제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를 그 헌법 제정 권력이나 개정 권력이 결단을 내리는 문제인데 네. 거기에 관해서 이 시기를 조절한다는 건 어떤 것이 자기들의 선거라든가 정략이 유리한가. 그러니까 헌법 문제도 국가의 기본 통치 체제나 이념을 규정짓는 헌법조차도 당리당략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죠. 하나 그냥 곁다리 삼아가지고 얘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워낙 관심사가 돼버렸으니까 그 인공기 달력 얘기, 네. 예? 이거 약간 좀 살짝 코믹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22회 정부 후원으로 문화관광부 후원을 받아서 우리은행이 주최한 22회 우리미술 대회라는 데서 초등학교 아이가 작품을 만들었는데 통일을 아마 주제로 했겠죠. 그래서 태극기와 인공기가 같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그림을 그렸더니 이거 또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심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선희 네. 평론가. 두 깃발이 나란히 있는 거랑 네. 그다음에 그 위치가 인공기가 조금 높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셨는데 그 위치를 갖고 문제를 삼겠다면 그러면 세계 지도, 남북한 지도도 남쪽이 위로 가도록 남반구 국가에서 그렇게 하나요? 하여튼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올림픽 같은 행사를 할 때도 북한 사람들이 메달을 따면 인공기가 개항이 되는 것이고 유엔에 남북이 어쨌든 동시에 가입을 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북한을 상징하는 깃발로 당연히 인공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율배반인 것은 예전에 자유한국당 쪽에서 NLL 관련해서 논란 있을 때 네. 노무현 정부 공격할 때 국경을 포기했다고 표현했거든요. 네, 예. 근데 엄밀히 뭐 그 북한 체제를 인정을 못하겠다면 NLL도 국경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 영토도 헌법상으로 남한 영토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럴 때는 또 남북을 갈라서 별도의 체제인 것처럼 국경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이번에는 같은 체제로 대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좀 이율배반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이게 이제 한국당 의원들의 좀 과잉 반응이에요. 이게 뭐 한 의원이 뭐 SNS에 이걸 쓰고 뭐 보니까 좋은 과제다 싶어가지고 쓴 것 같은데 소재다 싶어 쓴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그 청와대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에 대해서 80년대 운동권 그중에서도 NL 그 쪽에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것이 주는 그 의구심 거기서 기한 굉장히 과민 반응으로 저는 보는데요.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은 이 북한에 대해서 그냥 나라 같지 않은 나라, 그냥 핵무기 하나 가지고 나만 위협하는 나라 정도로 생각을 하지. 예. 그렇게 그 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걱정하는 정도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뭐 이석기 전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여전히 좀 대단히 종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거는 맞다. 근데 그게 세력들이 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 좀 과잉해가지고 뭐 할 일은 아닌데 이런 것들은 지금 한국당이 극복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이전 판사님. 저도 김수민 의원 의견하고 같습니다. 2015년에 비슷한 취지의 대회가 있었고 네. 거기서는 좀 더 큰 인공기가 그려졌었고요. 더 높은 위치의 인공기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왜 정권 바뀌고 나서 이렇게 돼가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2012년하고 13년에도 인공기 그린 작품이 통일부 주최 미술대회에서 당선이 됐더라고요.
천안함 직후인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위안부 합의,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그 조치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논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제 이 변호사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없고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문제점이 뭐냐면 일관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제 토론에 나와서 이제 위안부 협상을 파기한 거에 대해서 뭐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대선 때 뭐 예를 들어 3월경에 보면 홍준표 당시 이제 그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이 전 정권에서 했던 12.28 위안부 합의 이거는 외교가 아니다. 뒷거래다. 그 뭐 재협상 할 것도 없고 협의 대상도 아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합의를 파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홍준표 대표가 그때 당시에 발언이 잘못됐다거나 생각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아직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럼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면 지금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지 달랐던 것인지 하나 좀 좋게 보자면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 원래부터 자유한국당이 있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나갔다 들어왔잖아요. 네, 그 사이에 못 들어나. 그러니까 그래서 입장이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잠시 열세인 면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의 지금 이렇게 당하는 모습이 어쩌면 보수당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요? 이게 이제 그 논리라든가 근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위안부 합의라든가 뭐 아랍에미리트 뭐 그런 얘기도 그렇고 그것이 이제 위안부 합의의 경우에는 당시 그 체결했던 사람들의 속내 얘기를 들으면 본인들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국민 감정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을 따라서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정권은 편하죠. 뭐 이거 그냥 중대한 흠결이다라고 파기 선언하고 그다음에 뭐 정말 결말을 언제 낼 건지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는 협정을 해내겠다라고 하면은 그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뭐 검증을 해볼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파기 선언을 하고 차일피일 미뤄가면서 국민 감정에 맞춰서 하겠다라든가 피해자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그 논리들 이런 명분을 이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명분을 이길 만한 근거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뭐 앞서 이정열 그 판사님도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정을 책임졌던 쪽하고 그런데 지금 뭐 유시민 의원이나 전 의원이나 노회찬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책임질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비판하기는 쉬운 위치이지만 책임을 지고 뭐 얘기하기에는 또 쉽지 않은 주제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김성태 대표가 좀 말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 위안부 합의 문제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죠. 김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내내 포털 실검 상위에 올라 있었어요. 뭐 새 별명도 하나 얻은 것 같고 혼수성태. 어제 사실은 TV 토론에서 정말 고군분투를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이정열 전 판사부터. 저는 방송 자체를 보진 않았는데 일단 김성태 원내대표 이야기 전에 이제 패널 구성이 너무 불공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요? 보수 진보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 쪽 하나도 없고 뭐 진보 쪽이라고 해서 이제 유시민 전 장관하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나오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정의당원들이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정부 국정에 대해서 디펜스를 잘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아유, 그거는 국정에 대해서 디펜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쪽이 옳은 길이고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고 실제 그분들은 국정에 대해서 전혀 책임질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분들인데 오히려 당시 토론의 제목이 2018년 한국에 대해서 논하는 거였기 때문에 뭐 좀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얘기를 하든 어떻든 간에 국정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 나와줬어야 되는데 예. 오히려 그런 보수 진보 2대2로 해가지고 하면서 그 균형이 깨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시각이네요. 김세인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네, 전 자유한국당에서 이 토론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 선거 토론회 때도 4차 토론회를 JTBC에서 했는데 네.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중간에 물론 조금 농담이 섞여 있는 말이겠지만 남았던 예. 바른정당에서는 어땠느냐. 유승민 대표도 지난 5월 달에 유세 중에 뭐라 그랬냐면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를 반드시 재협상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뭐 이렇게 통틀어서 보수의 입장이라고 하기는 그럴 것 같고 오히려 보수 쪽의 입장은 위안부 협상 파기가 맞다라는 게 아직까지 일관돼 있는 걸로 보이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독자적인 견해가 아닐까. 아니 근데 뭐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걸 뭐 파기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그걸 분명하게 얘기는 안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 관해서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일관성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쉽게 말해서 외교 기밀을 빨리 깼다는 거 30년 동안 간직해야 되는 거를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러고 나서 결국 재협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그건 또 대답을 안 했죠. 잘 안 했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홍준표 대표 입장이 네.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의 없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홍 대표. 근데 이게 지금 아랍에미리트하고의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 왜 갔느냐 아랍에미리트를 하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슬쩍슬쩍 이제 청와대에서 흘리는 것이 이면 합의가 있었다. 뭐 아니면 전 정권이라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정권에서의 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면서 이게 다 드러났을 때 한국당이 뭐 감당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랍에미리트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전 정권에서의 어떤 외교적으로 뭔가가 있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청와대도. 안 하고 싶다, 토론. 집에 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JTBC 같은 언론의 시청자 중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별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토론에 나가서 굳이 잘 할 필요도 별로 없는 것이고 다만 그쪽 계열 정치인 중에서는 이제 JTBC 같은 매체를 시청을 하는 좀 개혁적이고 젊은 유권자들한테는 김성태 의원이 좀 낯이 익은 캐릭터죠. 그래서 좀 연예인처럼 나온 게 아닌가. 예,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무성의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고군분투한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연예인이라는 게 무성의하지는 않죠. 하나의 쇼인 것인데. 예, 그리고 이제 곤란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성태 의원의 모든 것들이 다 소신인가 이것도 의문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서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곤란한 거는 곤란한 대로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변호사님.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너무 좀 가혹한 비난이나 비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그 패널들이 보면 유시민 전 의원이나 노회찬 의원의 경우에는 농객으로도 워낙 유명한 분이고 그렇죠. 소위 말해 이제 말빨이 굉장히 센 분들이고 자기들만의 이제 그 논리도 뚜렷하고 이런 이론도 뒷받침이 잘 돼 있는 분들에 반해서 박영준 교수도 그 보수 쪽에서는 그런 인사 중에 한 분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김성태 의원의 경우에는 이론이라든가 논리에 해박한 분은 사실 아니에요. 이분은 한노총 출신으로 해서 이제 투쟁 경력이라든가 이제 물론 삼선을 하면서 의정의 경력들은 많지만 앞서 이제 소위 농객으로 그렇게 논리 싸움이라든가 하기에는 좀